TVN 토요일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그 저항과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재밌게 보고 있는 저희 두 PD님과 함께 등장인물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고,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스피노프잖아요. 사실 처음에 엄청 기대를 하고 봐서 그런지 1, 2화는 조금 전작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캐릭터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지고 매주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1, 2화 볼 때 신원호 PD 작품인 줄 알았어요. 아, 맞아. 네. 신원호 PD와 왕 작가의 작품인 줄 알았다가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맞아. 너무 다르길래 1, 2화 보고 나서 나무위키를 찾아봤어요. 맞아요. 이게 신원호 PD랑 이유정 작가는 크리에이터로 참가를 했고, 이민수 연출과 김송희 작가가 연출하고 극본을 쓴 작품이죠. 네. 저는 1, 2화 봤을 때 쓰리생 캐릭터들이 그리웠어요. 맞아. 또 너무 신인 배우들 위주다 보니까 고윤정 배우 빼고는 사실 맞아. 대부분 모르는 배우였고, 뭐 그래도 강유석 배우는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때문에 좀 익숙해졌고, 우리의 운명이. 신시아 배우는 예전에 마녀2에서 봤는데 너무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저는 그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졌고, 한혜지 배우는 심지어 이번 작품이 데뷔 작품이더라고요. 데뷔 작품. 그리고 정준원 배우 같은 경우도 여러 작품에 출연했는데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정준원 배우를 지금은 사랑합니다만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사실 이 드라마는 이 주연 배우 5명 뿐만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아서 캐릭터 위주로 한 명씩 살펴보면서 이들의 매력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은 종로 율제병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세계관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스리생이랑. 네. 그래서 스리생에 있는 그 병원은 배경이 송도 율제병원인 거고, 알고 있었어요? 송도에 있는 건 몰랐어요. 송도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냥 율제병원이라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종로 율제가 있는 건 알았죠. 3 때도 안치홍 선생이 종로 율제로 가라고 치프될 때 종로 율제로 가서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최송화가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으면서 종로 그랬구나. 율제에 대한 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 병원도 서울에 있고 분원이 하나 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송도에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종로 율제병원의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의 이야기가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의 주된 이야기거든요. 이들의 성장 서사죠. 한 명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오이영 캐릭터 고윤정 배우가 맡았고, 너무 이쁘죠.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드라마를 보면서 네. 매번 새삼 놀랄 정도로 이렇게 예뻤나? 근데 1화 때는 좀 많이 열받았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계속 꾸미고 인셉션 같은 그 캐릭터도 뭔가 좀 적응이 안 되고 네. 너무 약간 열받는 MZ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금쪽이 같은 느낌. 금쪽이 같은 느낌. 심지어 일을 하다가 그만뒀었죠 한번. 맞아. 물론 이제 그만의 또 사연이 있긴 했지만, 제일 처음에 뭔가 오이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사적인 부분이 공감이 좀 안 되기도 했었고, 의사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난 사회생활이랑 안 맞아. 약간 이런 느낌. 딱히 그리고 막 환자를 살려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 생활이 중요해. 나 지금 마통 메꿔 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병원을 뭐 직장처럼. 근데 신선하긴 했던 것 같아요. 병원도 의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하나구나, 언제든 또 퇴사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부분을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 오이영 캐릭터를 통해서 좀 그런 걸 알게 됐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부분은 구도원한테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직진이영이라고 하죠. 그게 맞아.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이영이 도대체 구도원한테 언제 빠진 거지? 하면서 계속 막 1, 2화를 다시 보고 어느 모먼트지? 막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2화에서 뭐 잠깐 뭐 오이영을 지켜준다거나 뭐 내 후배 혼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구도원이 얘기하거나, 3화 엔딩에 갑자기 구도원 손잡을 때 나 진짜 그때 약간 심장 아팠어요. 비명 질렀어요? 이게 뭐지? 그 단체 사진 찍을 때요. 그러면서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고, 후반으로 가면서 오이영이 뭐 더 매력 있었던 거는 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 환자를 다룰 때 생각보다 얘가 제일 의사 같다. 제일 깔끔하지 않아요? 실력도 좋아요. 그죠? 좋아. 머리도 좋고. 그리고 중간에 그 사비가 한번 빌런 짓을 하잖아요.
그때 우희영의 태도가 또 너무 나이스한 거야. 맞아. 그렇게 좀 쿨하게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희영 같은 친구 괜찮은데? 우희영 여주 캐릭터로서 진짜 매력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런 같은 느낌에서 점점 호감 캐릭터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리고 표남경 캐릭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인간적이야. 표남경이 가장 캐릭터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야. 인간적. 맞아. 그래서 그런지 저는 표남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그 우는 장면.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우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 태어날 때 그 우는 장면이 그 우는 얼굴이 너무 일그러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심지어 인턴이 옆에서 놀리잖아요. 웃잖아요. 그 우는 얼굴 보고. 그래서 웃어? 너는 이게 웃기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장면도 있고 한데 그 우는 장면이 너무 일그러지는데 그게 너무 인간적이었고 맞아. 확 끌리더라고. 맞아. 그리고 엄제일 우리의 아이돌 출신. 아이돌 맞아. 분량이 없지 않은데 서사적인 어떤 재미있는 분량이 좀 아닌 것 같고 그 사실 1년차 중에 유일한 청일점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 근데 그 매력이 저는 한 번 나왔던 건 그 노력하는 모습. 좀 짠하긴 하지. 자기가 그 1인분은 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그 초음파를 보는. 저는 엄제일이 언제 제일 매력적이었냐면 3년차 레지던트 선생님이 착하게 굴어가지고 본인도 착하게 굴었다가 호구당할 때 있잖아요, 인턴한테. 이거 가장 최근 가장 최근에. 에피소드였어. 근데 그때 엄제일한테 이제 구도원이 얘기해 주잖아. 그 구도원이 표현해주는 엄제일의 캐릭터를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 약간 좀 매력 없고 나도 좀 제가 호구 같고 조금 약간 그래 보였는데 저렇게 착한 애였는데 약간 이러면서 갑자기 호감도가 좀 올라갔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호감도가 올라갔던 거는 이제 사비와의 로맨스가 시작됐을 때. 근데 이건 약간 호불호 있더라. 저는 불어요. 왜? 아니 굳이 굳이 왜? 왜? 엄제일이 아이돌이었던 설정은 이것 때문이다. 맞아. 이것 때문에 일부러 집어넣구나. 근데 해외 팬들은 엄제일이 아이돌 출신이라는 그 설정이 되게 좋은 부분으로 호감도로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 노래가 공개됐잖아요. 엄제일의 그 과거 노래, 그 그렇죠. 투바투가 투바투 같이 노래. 부른. 그랬더니 약간 쇼츠와 릴스에 그쵸. 약간 엄제일이 엄청 도배가 됐죠. 엄제일과 그 사비 춤추는 모습이 엄청 화제가 됐죠. 그리고 김사비 캐릭터. 가장 있을 법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1등 이런 것만 생각하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가장 겪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호감이. 그 네. 오이영한테 했던 그런 짓거리를 보면은 진짜 비호감 캐릭터이긴 한데 맞아. 딱 그 부분인 것 같아. 오이영한테 했던 그 행동은 인간성의 문제거든. 선을 넘었어. 그쵸. 여기서는 사비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달라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실제 사회에서는 이런 캐릭터는 그냥 계속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저는 아팠잖아요. 아프고 나서 환자였기 때문에 이제 환자를 조금 이해하는 로봇에서 사람이 된 느낌이 됐는데 그게 너무 시나리오적으로 뭐 밀어붙여갖고 주입시킨 거 아닌가. 맞아. 중간에 그 간격이 약간 살짝 좀 이상하긴 했어. 그리고 이 캐릭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장겨울이랑 닮았다잖아요. 맞아요. 스리생의 장겨울과 비슷한 캐릭터라고 하는데 사실 장겨울은 되게 일관적이었거든요. 행동 자체가. 근데 사비는 솔직히 말하면 그 오이영한테 했던 행동은 조금 선을 넘었고, 그리고 또 장겨울처럼 어떤 계기가 뭔가 분명하지 않은데 너무 또 F 감성으로 또 갑자기 갈 때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약간 그 간격 조절은 좀 실패해서 그렇지, 이 사비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는 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배역을 맡은 이 예지 배우가 너무 귀여워. 그거 아세요? 여기 캐스팅 일화 중에 모든 그 주연 배우, 조연 배우들이 다 오디션을 봤대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이견 없이 모든 제작진이 동의한 배우가 이 김사비 캐릭터의 예지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반대했지만 저는 엄지일과 김사비가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여기 보면 그게 나와. 1화에 나는 기억 안 나는데 엄제일이 자기소개 중에 그 춤 동작을 따라 했었대, 사비가. 또 심지어 그러니까 떡밥은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비가 엄제일의 첫사랑이 장겨울과 닮았다, 약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 둘의 서사에 떡밥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맨스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이 사람 얘기해야지. 최대 수혜자. 정준원 배우가 맡은 구도원 역할. 별명도 진짜 많잖아요. 드라마 사면서도 별명이 많고. 맞아요.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 차고 아 여기 별명 있네. 구반장 예스맨 호구도원. 이 캐릭터는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나오네. 완벽 선배. 살면서 저런 사람 한 명 만나면 너무 행복하겠다. 아니 무슨 실수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사돈 관계인데 병원에서는 오이영한테 적당하게 이렇게 정말 선배처럼 딱 대하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는 또 사돈 처녀를 정말로 그런 스위치도 너무 잘 되는 사람이고 일도 너무 잘해. 교수들이 막 계속 자기 어시 와달라고 막 하면서 막 부탁할 정도로 잘해. 부족한 점이 뭐지? 그러니까 일을 진짜 잘하고 머리도 좋은 것 같은데 김사비처럼 또 AI는 아니고 엄청 또 이게 마음이 뜨거운 남자고. 다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후배들한테 그냥 마냥 좋은 선배냐 그것도 아니고 호통칠 할 말 때는 제대로 하고 그것도 잘 풀어주고 밥도 잘 사줘. 안 반할 수는 없겠다. 안 말할 순 없다. 아무튼 참 완벽하고 좋은 캐릭터였는데 오이영이 좋아하면서부터 이 자식이 자꾸 플러팅은 하는데 오이영 마음은 칼같이 거절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이영을 안 좋아할 수가 있지? 아 진짜 너무 호구 도원이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그 명원어 선생과의 맞아. 그 진짜 옆에서 같이 욕하고 있었잖아요. 드라마 보는 내내 어씨 이러면서 봤어요. 완벽한데 진짜로 호구긴 호구더라. 아. 맞아. 솔직히 이런 부분은 좀 옆에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영이가 대신 욕해줄 때 너무 반했을 것 같아요. 내가 호구도원이면. 맞아. 구도원도 오이영한테 반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사실 앞부분에 오이영이 고백했는데 반하는 거는 얼굴 보고 반하는 거잖아요. 맞잖아. 오이영이 뭐 매력적으로 보여준 건 없잖아. 그쵸. 근데 뒷부분에 오이영이 쌓아온 또 매력.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좋아했어. 뭐 원래 짝사랑 이런 게 아니라 이 드라마 안에서 이들이 반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있고 맞아요. 그 포인트로 반하고 그러면서 둘이 연결되는 그 과정이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는 드라마가 앵앵 이러는데 뒤에 가서 이 둘의 서사가 붙었을 때 아 그러네. 이전에 슬기로운과 뭐 신원호 PD의 모든 역작들을 다 해도 생각해보니까 그 서사가 다르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좋았고 그래서 둘이 연애하는 것도 좋았는데 구도원에게 조금 단점이 있었다. 뚝딱거리는. 근데 사실 그것도 귀엽긴 해. 약간 양석형 옛날 모습 같은 느낌. 맞아. 그래서 저희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구도원이 얼마만큼 완벽해 보였냐 이런 얘기 네. 하면서 스리생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의 장점만 싹 다 장점만 모아놓은 애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장점과 양석형 교수의 그 단점을 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주인공은 사실 이렇게 5명이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이 드라마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나무위키 순서대로 산부인과 레지던트 구도원 다음으로 또 알아보면 구도원이 이제 레지던트 4년차였고 그 밑에 이제 기은미가 우리 천사음이. 이 배우도 제일 처음에는 그냥 조단혁 정도의 느낌이구나. 뭔가 이미지적으로 각인이 안 되는구나 했는데 되게 너무 착한. 따뜻했어. 그 스리생 때 기은미 선생님 말 없다고 추미나 선생님이랑 걱정하던 에피소드 있었는데 맞아요. 그 애기 살리고 나서 똑같은 얘기 그 계속 선생님이요. 아, 반복하는. 기음이가 나왔었어 스리생에. 그 에피소드 기억 안 나세요? 나 기억이 안 나. 인턴 들어와가지고 추미나가 그 장겨울이랑 같이 얘기하는 장면에 그 한 명은 너무 말이 없고 한 명은 말을 이렇게 놓으면서 반말을 해가지고. 반말하듯이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김민 선생은 말이 너무 없어서 김민 선생님 막 이러면서 추미나가 인사하니까 이러면서 도망가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대박이다. 약간 이런 숨은 재미 찾는 재미가 있어서 또 원실전도 보는 재미가 있네. 그래서 여기도 나오네. 그래서 내과를 원래 지망하려다가 산부인과로 갔다. 그렇죠. 그 차다에도 저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원수전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있을 법한 인상군상을 갖다 음. 놨어요. 근데 너무 극화시켜 놔가지고 이제 드라마적으로 좀 보이는 게 이제, 뚝딱거리는 장면들이 좀 있었을 뿐이지. 맞아. 너무 귀여운 캐릭터 2명 진짜 잘 뽑은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2년차, 3년차, 4년차는 한 명씩밖에 안 남았는데 맞아요. 1년차만 4명이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년차가 4명인 것 자체가 판타지다. 전국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를 다 모아놔도 4명이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여기서 한 명씩 사라져가지고 서바이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명씩만 남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교수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1년차 농사 망했는데 아. 인턴이라도 잘 뽑아야지 이러면서 그치.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1년차 4명인데 1년차 농사 망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 근데 4명이 1인분을 못한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상과 그리고 부인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과 전문의. 나 이것 때문에 처음 알았잖아요. 산과와 부인과가 나뉘어져 있고 이게 합쳐져서 산부인과다. 산부인과. 이거를 이번에 드라마 때문에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과 교수 서정민 교수. 가장 이 드라마에서 매력적으로 처음 다가왔던 게 저는 이 이봉련 배우가 맡은 서정민 캐릭터였던 것 같고 이 배우였으니까 훨씬 더 이 캐릭터가 잘 살지 않았을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캐릭터였고 그리고 공기선 사실 사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지 않나. 그걸 좀 비호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공기선이 사비 중간에 혼냈을 때 그때는 공기선이 너무 이해가 되죠. 아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이해됐을 상황이에요. 그냥 드라마 밖에서 보고 있는 우리 제3자들도 도대체 쟤 왜 저래? 이러고 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기선이 아니었어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그치. 그리고 정말. 이 드라마의 유일한 빌런 생각해보면 스리생에서도 유일한 빌런이라고 할 수 있나? 명확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빌런인. 우리 추추 괴롭히는 빌런. 정말 이거는 김혜인 배우가 짱이다. 짱이다. 너무 잘한다. 근데 되게 순한 얼굴이거든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얼굴이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아, 근데 이제 어디서 봐도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연슬전 두 개를 다 보면서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됐어요. 되게 얄미운 시누이 역할 이런 거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다음에 어떻게 벗어나실까 진짜 다음 드라마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너무 궁금한 네. 배우. 가장 궁금한 배우. 가장 궁금한 배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무튼 이 명은원 캐릭터가 다음 화를 꼭 봐야겠다. 내가 너 교수 임용 안 되는 꼴을 꼭 봐야겠다라고. 내가 너 망하는 걸 어떻게든 봐야겠다. 그 나영석 PD님이 만드는 삐용삐용. 네, 어. 거기에 주인공이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빡쳐요. 진짜. 아니 카메라가 계속 켜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이 형이 얼마나 분투를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예고편이 그렇게 나왔다? 이게 뒤에서 한 번 더 풀어내려고 이렇게 냈나?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마음이에요. 그 오이 형이 그것 때문에 사직서 쓰잖아요. 네. 도저히 못 참겠다. 그 옆에서 너무 표현력이 역시 열심히 찢어버리죠. 그 호흡 좋았어. 어찌됐건 명은원 캐릭터 때문에 사실 또 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인과로 넘어가서 류재희 교수. 그냥 뭐 사람이 이름이 잘 기억 못하고 이분도 그냥 흘러가는 배역인 줄 알았거든. 맞아요. 근데 힘숨찐이었다. 이 배우가 그 강강약약 이걸 보여주고 그 에피소드가 다소 과장됐죠. 극적이긴 극적이고, 하지만 그래도 멋있었고 좀 통쾌했다. 네. 어. 그리고 가장 우리 옆에 있었으면 싶은 그런 그랬으면 사람이었다. 좋겠다. 근데 그 아재 개그만 좀 뺐으면 사람이 다 완벽할 순 없다. 그치. 이름만 좀 제대로 기억해줬으면. 사실 이름 기억 못하는 상사들과 많아. 선배들은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그래. 그리고 또 이름 기억하는 또 뇌는 또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경험담이신가요? 네. 전 진짜 이름을 기억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 이창원 배우가 또 이봉련 배우처럼 정말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 나와도 생활 연기 진짠가 싶은 연기를 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둘 다 되게 임팩트 있는 약간 좀 그런 감동적인 서사를 보여줘가지고 이 드라마에서 되게 잘 살려줬다. 너무 잘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유재희 교수 때문에 결국에는 사비는 부의과로 갈 것 같지 않나요? 부인과로 갈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웃겼어요. 이거 류재 교수님이 사준 커피란 말이야. 그걸 이렇게 계속 간직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사비가 엄제이를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긴 했지만 팬과 또 사랑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 교수를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약간 로맨스가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준모 캐릭터. 진짜 대단한 캐릭터예요. 여기도 밉상이죠. 없어져야죠. 가장 있을 법한 교수예요. 네. 근데 나는 명은원보단 낫다. 명언보다 그럼요. 당연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게 낫다. 그러니까 자기 피해보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성격이고 음. 근데 너무 있는 인간 군상이고
1을 잘못했는데 2, 3, 4, 5까지 들먹이면서 욕하는 교수님. 맞아. 아 그리고 이제 탁과 주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함동호 썸이 있을랑 말락했던. 잠깐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약간 긴장감을 주고 약간 둘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했던. 그렇죠. 하지만 되게 또 괜찮은 남자처럼 보여줬던. 나는 이거 보면서 아 오케이 저렇게 고백해야 되구나. 아니, 약간 이런.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라 그랬죠? 저는 기억이 안 나죠. 그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아. 단둘이 밥 먹을 것처럼 아, 얘기를 네. 해놓고 부담스러워하니까? 사람들을 불러갖고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둘이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얘기를 하는. 담백하게 이렇게 툭 던지는. 네. 결국은 그동안의 근데- 질투심을 제대로 유발했던. 그치. 그렇죠. 근데 이거 자칫 잘못 따라하면 낭패입니다. 함동원 선생이랑 가능했을 수도 아, 있어요. 그쵸. 네. 함부로 배우지 말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주목할 사람이 이 탁기온 우리의 인턴. 인턴. 네. 나는 얘가 분명 표남경과 분명히 로맨스가 있을 것이다. 아하. 왜냐면 탁기온이 표남경을 보면서 피식피식 거리는 순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근데 다 너무 러브라인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한국 드라마는 어디서든 연애를 해야 그랬죠. 된다. 예. 그 스리생도 모든 주연 배우들이 다 로맨스 라인이 있었을걸요? 다 있었잖아. 결국엔 다 있었죠. 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11화 예고편을 봤는데 탁기온이랑 또 붙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굳이 왜 자꾸 붙을까? 저 인턴이 이미 또 산부인과는 이미 돌고 다른 과로 다른 과로 갔는데 넘어갔죠. 이랬을 때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사실 마지막 화쯤 됐을 때 1년 차가 아니라 이제 2년 차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그럴 좀 것 했거든요.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년 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인턴이 레지던트로 들어오는 그러면서 탁기현 선생이 들어오는 약간 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선배 후배 약간 네. 이런 오케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선배 후배 로맨스 괜찮다. 저는 오이영의 영원 커플만 잘 끝맺음을 하고 시즌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언제 전에 1화부터 매화마다 이제 스리생의 배우들이 한 명 이상씩 나왔는데 반갑긴 했어요. 아직 안 나온 캐릭터가 김대명. 그거 마지막에 나온대요. 어. 양석현이랑 장윤복이 나올 예정이라고 써져 네. 있고 모든 배우들이 나올 때마다 솔직히 오 하면서 놀라면서 반갑고 서사적으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약간 이런 설정의 약간 디테일들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나올 때는 드라마에서 살짝 벗어나서 갑자기 SNL이 되는 듯한 느낌? 약간 갑자기 약간 살짝 꽁트적인 부분? 맞아. 그냥 잠깐 쉬어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잠깐 퍼즐을 좀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좀 잘 등장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스리생 팬으로서 이들이 그냥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저는 익순이 나왔을 때랑 익준이 나왔을 때는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익준이가 수술하면 안 돼? 약간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입줄이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근데 부족했어. 부족한 듯 길었어요. 맞아. 마지막에 바퀴벌레 막 얘기하면서 엄청 길게 나왔었는데 맞아. 중간중간에 그냥 짤막짤막하게 나왔을 때 제일 좋았던 건 김준환의 그 등장 분량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나는 유연석 배우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서사가 뭔가 그 매끄럽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 사람에서 오이영의 서사와 이렇게 딱 연결되는 네. 그 아기를 인수받을 때 딱 등장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을 때 그게 약간 서사적으로 연결되고 되게 담백하게 좋았다. 저는 그 나영석 PD님 나왔을 때가 우리 장 PD. 예전에 그 스리생에서 그때도 나왔었잖아요. 모네만의 아빠로. 맞아. 스리생 때도 나왔나? 네. 네. 시즌 1, 2 다 나오셨어요. 응사 때도 나오고 자주 나오네. 그 조정석 배우가 형 이제 연기하지 마세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서 근데 또 나오시네. 그 마지막에 김대명 배우랑 조희연 배우 어떻게 등장할지 궁금하네. 사실 우리가 언슬전이 나온다고 하면 홍도와 윤복이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 그게 또 아니었잖아요. 다채로운 과를 다룰 줄 알았는데 산부인과에 딱 몰입해서 한 것도 약간 특이했고. 저는 감히 예측해보면 이 스피노프에서 또 다른 어떤 서사로 이어질 때 윤복이 중심의 어떤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윤복이가 하필이면 맨 마지막 화에 카메오로 등장하지 않을까. 왜냐면 충분히 이 조희연 배우는 이제 주연 배우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다음 시리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조희연 배우 중심으로 찍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슬전도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너무 욕심 많이 내. 아, 그래. 아니, 마음 같아서는 3생 3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왠지 나오면 왠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그냥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